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시다라고 하면은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되는 정보들,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이 에코프로 BM, 왜 올라가는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지, 10배 이상 성장한다 라고 지금 사측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년 기준으로 지금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버텨보신다라고 하시면은 거의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이 10년에서 30년 정도는 주도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때까지 버티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상을 시작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라고 하던가 영업이익이 전부 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일단 2분기 때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좋은 것은 증권사 쪽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예측을 했었던 그 컨센서스보다 더 높았다라고 하면은 업황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띄었고요. 지금 양극재라는 부분은 배터리 원가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비용에 있어서 한 40%에서 50%를 차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비엠의 회장 5년 내에 매출 10배를 자신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아시다시피 주요 고객 매출량의 한 60%가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비판들도 많아졌는데 드디어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2분기 때 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다른 배터리 3사들은 영업이익 바닥을 치고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70%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제 삼성 SDI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소극적으로 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만 발주를 이제 진행을 하는 수주를 받아서 이제 물건들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의 실적이 더 오르면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달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하락장이 심했습니다. 나홀로 이제 거의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 BM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얼마 잡으셔야 되는지 정확한 수치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때 깜짝 실적에 강세를 띄었다라고 한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권사의 이 예상치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원래 좋다라고 증권사 쪽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좋았었던 부분보다 더 좋았단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2조 2천억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300% 가까이 4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이제 254%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점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전에 중국 쪽에서 상반기 때 봉쇄령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중국 쪽에서 좀 소재 매출이 발생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상반기 내내 조금 안 좋았었던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를 해가지고 3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올해 2022년 전체 매출이 21년 대비를 해가지고
3배 이상을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이제 컨센서스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2분기 때처럼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냐, 원자재 가격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슬슬 이제 최고가를 치고 있었던 이 물가 상승이 조금 이제 하락세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판가를 방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판가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업체 쪽에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하반기 때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 5년 내에 매출 10배 낸답니다. 5년 내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올해 1조 5천억에서 17조로 10배 이상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이제 에코프로비엠 쪽 임원진들이 내부 거래를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국내 공장 하나가 불이 탔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의 한 6%에서 7% 정도 조금 지장이 생기게 되면서 좀 우려들을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하고 길게 봐달라.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5년 내에 매출 10배 오르기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믿고 이제 투자해달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마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유망 사업이다, 주도 업종이다 라고는 하겠지만, 사실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흑자 전환이 멀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지,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70%가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2차 전지 배터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80% 90% 이상이 원자재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낼 수가 좀 이제 양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면서 매출발로 내는 거지, 영업이익률이 막 좋은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뭐 말씀드렸었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대비를 해서 영업이익이 현재 같은 경우도 7%로 나름 지금 잘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7% 이상에서 영업이익률을 15%를 달성하겠다, 2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전지 재료 사업 에코프로 BM 쪽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3년간에 11조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2030년 전기차 배터리 23배 성장을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이 에코프로 BM이 주도 업종으로서 등극하게 된다.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상 먹거리로 하실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오른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먹거리라는 거예요. 10년 먹거리. 에코프로 BM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니켈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업계, 배터리 3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국내 3사의 해당 부분에 대한 전략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말입니다. 이 배터리 3사들에게는 해당 부분이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악화가 돼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재가 올라가게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판가 올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펌핑이 된다라는 거죠. 강제로 막 올라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1년 정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주가들만 살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에 폭등을 해버렸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배터리 소재 가격 같은 경우는 고점을 지금 현재 일단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 나와주기는 나와줬는데 고물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피크를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2년 전, 3년 전 물가 제로 금리로는 이제 더 이상은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유지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나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30%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2차전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여러분들께서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뉴 노멀로서 지금 하반기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있겠으나 기존의 저점까지는 절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상방에서 고가 구간을 수년 동안은 유지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당분간 매출 상승에 대한 펌핑 효과를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보이시다시피 예, 들어가는 비용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원재료, 원자재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비용까지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마진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비용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반기 때 원자재 가격이 기존 저점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하락을 하기는 합니다.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마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 때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노이즈가 완화가 될 거예요. 뉴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가 이게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 노이즈 쪽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하반기 때 전기차 생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전기차 생산이 성장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 또 늘 수가 있겠죠. 매출액이. 이 부분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원자재 상승에 따라 가지고 매출 상승으로써 이 에코프로 BM 쪽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지금이 원자재 가격 하락 기조에 있어서 마진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반도체 노이즈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생산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의 하락분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에 따른 전기차 생산 성장률의 상승에 따라서 매출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겠다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SDI, 삼성 SDI 쪽으로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60%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SK온, SK이노베이션이겠죠. SK이노베이션, SK온, 이제 회사 이름이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이쪽으로는 이제 30%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서 뭐 국내 점유율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는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올해 이후로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공장에 한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생산 캐파가 중국에서 조금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후부터 23년, 24년, 26년까지 한 3년 정도 동안에 이 해외 진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캐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E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포항 쪽에다가 생산 설비 구축을 할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26년까지 10조 원대로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7조 원의 대규모 투자 발표 그리고 한 3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이 추가적으로 한 6조 원 정도 더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11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외 투자의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글로벌 이게 지금 해외 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런 해당 투자 이 13조 원에 대한 대부분의 11조 원입니다. 11조 원에 대한 대부분의 금액이 배터리 설비 투자 쪽으로 가겠다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외 사업 강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재용, BMW 만나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가는 길에 반도체만 들른 게 아니라 BMW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제 BMW 쪽하고 삼성하고는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한 2억 유로 정도 10년 동안 뭐 독점 납품에 대한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삼성 SDI 쪽으로 에코프로가 굉장히 이제 점유율 높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MW 쪽 이쪽하고 이제 3사 파트너십 성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BMW 5세대 이미 지금 배터리 삼성 SDI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도 6세대 차세대 이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지금 바꿨어요. 테슬라가 지금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로 뭐 획기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전부 다 따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 SDI의 파트너로 이제 BMW 삼성 SDI가 파트너로 낙점이 됐죠. 지금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 등의 미국의 2세대 전기차 업체,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리비안 올해 25,000대, 루시드 9만 대 올해 양산 목표고요. 올해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뭐 50%, 뭐 이제 성장이 급성장을 해서 베스트 셀링 모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300%, 500% 이렇게도 이제 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비안에다가 2170 원통형 배터리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테슬라 납품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소스들이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 때 차세대 배터리로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한다.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출력을 높인 굉장히 획기적인 차세대 이 배터리로서 원통형 배터리를 진행을 한다. 라고 나서 지금 삼성 SDI가 국내 공장 쪽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런 테슬라 매출에 대해서 더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 쪽에다가 1조 7천억짜리 공정을 짓겠다. 지금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일주일도 안 됐죠.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생각을 했었던 비용보다 지금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2억 불 이상, 2조 원이죠. 2조 원 이상 공장 짓는 데 들겠다 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든다. 잠시 보류하겠다. 지금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보류가 됐을 뿐이지 결국에는 짓기는 질 거예요. 일단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미국에다 땅을 사놓기는 해서 결국에
예, 지금 이제 짓기는 했는데 삼성 SDI 지금 이제 테슬라 쪽으로 수주가 유력하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비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루시드라고 하던가 신생 전기차 업체 생산량이 뭐 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 뭐 1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60만 대를 지금 생산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사전 예약만 한 2, 30만 명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아마 대흥행 히트 모델로서 지금 기록이 될 것인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지금 출시 임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 대비를 해가지고 수주 잔고가 3배 이상입니다. 양쪽으로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다른 게 뭐냐? 결국엔 뭐가 다릅니까? 테슬라로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 납품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쿼터 점프 이 부분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글로벌 21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같은 경우는 스미모토입니다. 스미모토 얘가 이제 파나소닉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납품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가를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로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로 점유율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슬라 쪽 납품 이슈가 없어서 27%, 대신에 작년 19년 대비를 해가지고 20년 대 시장 점유율을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미모토 파나소닉을 통해서 전기차 1위 테슬라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죠. 이제 뭐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있어서 도요타 쪽이 단연 뭐 독보적인 1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모토가 지금 에코프로 BM 대비해가지고 점유율이 높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얘 같은 경우도 테슬라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보다 매출이 3배 캐파가 넘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도 테슬라 납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 SDI 쪽에서는 주로 뭐 독일 3사 쪽으로 볼 수 있는 뭐 아우디, 뭐 BMW, 아니면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그러면서 최근 이제 이슈가 뜨고 있는 부분이 뭐 스탈란티스라던가 미국 쪽으로 이제 벤처 조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 캐파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 SDI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찾기도 힘듭니다. 여기 찾기도 BMW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네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초록색 전기차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 납품이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납품.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캐파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공정 같은 경우는 일부 2024년에 조금 늘기는 하겠지만 뭐랄까 이제 뭐 극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극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중국 같은 경우도 똑같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기가 쪽으로 이제 똑같은데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헝가리 쪽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 SDI 쪽에 생산기지의 캐파 현황이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BMW라는 거죠. BMW.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 쪽으로 직접 투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 가지고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삼성 SDI 쪽에 배터리를 좀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안 쓰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실 폭스바겐 쪽이 작년 재작년 때 뭐 노스볼트라고 하던가 CATL이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각형 배터리로 이제 전면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쪽에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먹고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보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폭스바겐이 그렇게 각형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노스볼트라고 하던가 폭스바겐 내부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아시아 쪽,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으로 수주를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를 꺾고 전기차 판매율에 있어서 1위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조금 이제 중국 지역에서 성장률이 더뎌서 올해 1위를 못해도 거의 이제 테슬라 쪽과 근접한 그런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내년은 거의 뭐 1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 SDI의 지금 뭐 미래 캐파 현황까지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가 지금 테슬라 쪽으로 납품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잠재 매출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삼성 SDI가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뭐 미국 쪽의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스탈란티스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합작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해당 업체들로만 전기차 납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결국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삼성 SDI 쪽이 미국 공장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테슬라에 대한 잠재 매출 반영이 지금 안 되었다라는 거죠. 삼성 SDI 쪽이 지금 원통형 납품이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의 상황들을 또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니켈 시장이 내년 2023년에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75%를 차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 보이시다시피 25% 정도 수준의 캐파에서 22년에 갑작스럽게 50% 이상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75%까지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22년도에 이제 올해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뭐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물가 상승 압박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됐으면 해가지고 이제 각국이 부양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원래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원래 심각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쪽을 결정타로 쳐버려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을 해버렸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발표가 된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역대 최악 9.1%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여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코발트가 들어간 성능 좋은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니켈 쪽을 확 이제 점유율을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다가 니켈의 비중을 확 늘려버리는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재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해가지고 아예 하이니켈 전문 기업으로 사업을 재편을 해버렸거든요. 기존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운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펼쳐질지는 몰랐었겠으니까. 그리고 뭐 2013년에 코로나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 캐파가 3배 이상이 2, 3년 만에 커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다른 양극재 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 하이니켈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발트 계열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세계 2위로 코발트를 생산을 하고 있었던 러시아 쪽이 전쟁 일으키고 나가지고 이제 수출 규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퇴출 수순으로
아마 지금 이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 망간이라고 하던가 하이 니켈 쪽으로 계열 쪽으로 압도적으로 하이 니켈 계열의 양극재 중심의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BM이 최대 수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니켈 쪽으로 완전히 시장이 재편이 되게 되면서 향후 5년, 10년 정도 안에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시장 지배종이 될 것 같아요. 한 70%에서 80%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에코프로 BM 것으로 대체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가 왜 경쟁력이 있느냐? 에코프로 BM의 지금 이 전기차는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까지 주행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고요. 전기차가 충전 횟수가 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명, 그러니까 몇 번을 더 충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수명이 중요했고요. 그러면서 꼽아가지고 충전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80%대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냐. 이 충전 속도가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배터리의 효율성이에요. 얼마나 더 이 효율이 좋냐. 이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까지는 중요했는데, 열 제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원자재 가격, 가격 폭등까지 나오게 되면서 코발트를 넣은 아주 효율이 좋고 성능이 좋은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도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하이니켈의 최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게 열이 너무 높다. 열이 너무 높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수명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열이 한 군데에만 고열이고 다른 데로는 열 전도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효율이 안 좋고 수명이 안 좋다. 라는 이 열 관련된 부분이 하이니켈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열 제어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발트의 배터리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죠. 근데 이 정도 성능 때문에 이 정도의 추가적인 가격을 내야 되느냐. 가격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번에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가 올해부터 50% 이상 비중으로 확 늘게 되면서 하이니켈 배터리의 전성시대가 왔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부터 10년 이상 동안의 고용량 소재의 경험을 축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부 과제도 2004년부터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초고용량 소재 이때 당시부터 축적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특히나 국내 유일하게 앞으로 시장을 지배를 한 하이니켈, 하이망간 쪽을 동시에 생산을 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한다.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 기조가 원통형 쪽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가지고 원통형의 경제성을 안 좋다라고 본 거고,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시장을 지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뭐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수조원대 연구 이 자원 이런 비용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를 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연구 쪽으로 매진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파나소닉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했어요.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17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 이제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4180 배터리를 내게 되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양산 시기를 파나소닉이 23년에 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4년으로 미뤄졌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원통형 쪽으로 파나소닉 역시 납품이 진행이 되기는 할 텐데, 기간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파나소닉이 양산 시설을 갖추기 전에 이거를 납품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갑자기 지금 확 늘렸죠. 테슬라 납품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테슬라 납품을 해야 돼가지고 미국 공장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1조 7천억 들여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재검토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쪽 원래 이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하고 파나소닉 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두 업체가 전부 다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쪽으로 납품 시기가 미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의 뭐 삼성 SDI 쪽이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쪽으로 납품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떻다? 니켈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다.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워낙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아버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엔트리 모델들, 그러니까 조금 급이 떨어지는 모델들에다가 이 LFP 이 건전지를 넣었죠. 그래서 지금 이 LFP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리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산철이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렸었던 이 인산철이 비교적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라는 거죠. 뭐 니켈, 뭐 리튬, 코발트 얘네들은 뭐 500% 아니면 뭐 1000%씩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이 LFP에 있어서 인산철 같은 경우 뭐 기껏 해봐야 한 30% 60%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LFP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엔트리 모델들을 테슬라가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테슬라 이 양산형 자동차들 여기다가 이제 LFP 배터리를 전부 다 넣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LFP 배터리로 들어가는 탄산리튬 가격은 올라가는데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지금 하이니켈이랑 LFP 쪽이랑 가격 격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LFP 쪽이 월등하게 좋았는데 지금도 LFP가 더 싸겠지만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서 LFP 같은 경우는 싼 만큼 성질이 안 좋습니다. 얘는 이제 완충을 해도 한 300km, 400km 이 정도밖에 이제 못 가기 때문에 양산형으로서 그냥 값도 싸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엔트리 모델들 같은 경우도 LFP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하이니켈 쪽 4680 배터리 쪽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 규격으로서 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입니다. 얼마나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해외 신규 공장 가동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캐파가 급속도로 늘 거예요. 지금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연평균 30% 이상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화의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니켈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한 17년, 18년 동안 하이니켈만 판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래서 지금 이 하이니켈이 시장의 75%를 갑자기 25%에서 3배 이상 이 점유율이 폭증을 하는 전성시대를 맞았는데 이 하이니켈 기술력을 토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향후 매출 전망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테슬라 수주 이게 지금 주가 퀀텀 점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죠.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번에.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테슬라 수주에 대한 부분은 에코프로 BM의 실적적인 부분에 전혀 가미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장 성장 그리고 추가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매출 캐파에 대한 갱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 같은 경우는 22년 당시 때 예측 자료고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작년 21년 당시 때 매출 자료예요. 지금 보이시면은 21년, 22년, 23년까지는 어느 정도 뭡니까? 양극재 매출 캐파가 똑같죠? 18까지. 근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2024년, 2025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으면은 29만 톤에서 25년 같은 경우 지금 매출 캐파가 40만 톤까지
30% 이상이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예측했었던 시장 상황하고 지금 현재 올해 예측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이런 투자 기대감, 아니면은 LFP를 제치고 하이니켈이 시장의 대세로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75%의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22년에 대한 생산 능력 캐파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 SDI가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경쟁사들로 원래 납품 들어가는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낮췄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SDI 쪽에서 테슬라 쪽,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테슬라 쪽으로 양극재 납품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럼 23년에 해당 부분들 뉴스 다 뜨고 난 상황에서 예측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30%, 50% 아니면은 테슬라 쪽으로 납품 들어가기 때문에 2배 이상 캐파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 캐파 갱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주가 멀티플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의 고 멀티플이다. 22년 PER이 지금 50배 수준이에요. 21년 같은 경우는 한 100배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은 주가 수준에서 23년에서 20배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전기차보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데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는 23배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퍼 같은 경우는 정당하다.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의 성장기에 있어가지고 증권사 목표치 같은 경우는 PER 50에서 70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 이 보수적으로 PER을 30으로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15만원.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50% 이상 현재 주가보다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증권사 목표치로 70까지 PER이 잡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30만 원대로 200%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15만 원, 30만 원을 갈 수 있는 이런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성장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테슬라 납품 수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가능성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회장이 5년 동안의 매출액 10배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테슬라 납품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0배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이번 타이밍에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저평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저평가는. 단기 매물 같은 경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산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쌍봉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14만 원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 오늘 지금 그 촬영 일자네요. 7월 15일 당시 오늘 이제 무상증자 상장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이제 뭐 6% 가까이도 이제 저가가 이제 좀 떨어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매물대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앞두고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근데 이런 물량들은 한 방에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장기간 지금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상방에 뭐 무상증자 발표 당시 때 들어왔었던 이런 물량들이 손절 나가기 위해서 지지부진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좀 안 좋게 진행이 시키는 척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 매물 때문에 이번 구간을 쉽게 돌파할 수는 없고요. 눌림목에 있어서 주봉 월봉상의 장기 이평선 구간대가 10만 원대까지 열립니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이 구간에 있어서 하락시 접근을 하는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도입기예요. 도입기.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시는 차트가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2010년 이때 이제 내놓고 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고 문자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진행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마트폰이 이때 당시 때 도입기였다라는 거예요. 도입기. 지금 이 2010년대 도입기 이후로 10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이 30%, 50% 고성장을 10년 이상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때 저점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까지 50배, 100배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전체 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끽해봐야 8% 남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작한 지 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시작인 시장이다라고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에 한 10년 정도는 주도 업종으로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애플이 왜 올라갔습니까? 연평균 30% 50%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한 2030년 정도 때에 한 23배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반기 중국 봉쇄 악재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인제 주가 시작입니다. 배터리 3사 수익성이 낮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배터리 소재 쪽이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LG에너솔루션 아니면 뭐 삼성 SDI, SK온 얘네들이 안 올라가고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올란 게 그런 이유예요. 마진이 전기차 소재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하반기 때 오히려 지금 마진 상승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량 증가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모멘텀이 더 좋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매출량 60%입니다. 테슬라의 4680 원통형 차세대 배터리 파나소닉의 양산식이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에서 공급사 유력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캐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헝가리 쪽, 미국 쪽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이런 수요에 있어서 전기차 전환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정중앙에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입니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지금 갓 2년 사이에 하이니켈이 시장이 3배를 성장을 3배가 아니라 기존의 전기차 시장의 25%였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하이니켈이 75% 반절 이상의 하이니켈로 다 지배가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한 18년 정도 동안의 고용량 양극재 기술을 에코프로 BM 쪽에서 축적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하이니켈, 하이망간 쪽을 동시 생산을 하는 고용량 양극재 기술의 최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PER 지금 22년 50 정도, 지금 23년 20보다 아래쪽으로 예측이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목표 PER은 50에서 70 쪽입니다. 보수적으로 30 정도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목표가 15만 원에서 70까지 열린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 대량 매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쌍봉 구간은 14만 원대라고 하던가 7월 15일 당시 풀려 있는 무상증자, 상장 물량들 단기적으로 매물은 산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입니다. 조정 후에 10년 동안 시장 주도 업종으로서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서 지속적으로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 넓은 투자 관점 지속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보들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매일매일 지금 급등 100%가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는 정보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 이런 식으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리는데 7월 5일 당시 때 코로나 확산이 지속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전부 다 급등을 했었죠. 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4, 50%대 급등을 했죠. 국전약품도 이 자리에서 지금 40%, 50% 올라갔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거의 뭐 상한가 가고 급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5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이제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다. 급등 타이밍 받으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유튜브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이 드리는 정보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체크를 하시고 매매에 있어서 수익 보실 수가 있으시겠다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